명도소송 관련 안타까운 사연의 임대인 이야기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약 1,000만 원 지급하고 사건 유임 계약 체결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는 데만 1년 걸렸다고 하고요. 명도소송도 1년 걸렸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했겠죠. 그런데 집행관은 그 해당 부동산에 제3의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면서 강제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임대인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꽤 걸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임대인도 몰랐죠.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 임대인이 몰랐던 사업자, 불법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이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에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동의 없이 임대인도 모르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그 사업자도 특정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정보 열람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 및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법에 따라서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일 등 정보 제공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시 현장 확인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가처분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서 피신청인인 이 임차인에게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 안내하고 실내 한쪽 벽면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 가처분 집행 시에 임대인은 추가 점유자 확인을 위해서 적극 의견 개진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점포에서 카드 단말기에 최근 영수증 재발급 할 수 있죠. 재발급 받아가지고 사업자 정보 확인하거나 임차인의 책꽂이라든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들이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계약 당사자 본인인 이 임차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 한번 구두로 확인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도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제3의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그 3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시에 피고를 2명으로 설정한 후에 2명 중에 1명은 임차인,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제3자 인적사항을 세무서로부터 회신받고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상 임차인의 사업장이 식당이나 소매점이라면 직접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도 하고 전표를 보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